겨울밤 11시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점원은 20살의 여대생 박수빈이에요.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수빈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죠. 손님이 뜸한 야간 시간대라 그녀는 혼자서 매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정리합니다. 수빈은 고아원에서 자라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예요. 낮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밤에는 이렇게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힘든 하루였지만 수빈의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물걸레를 헹구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옛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흥얼거리기 시작해요.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랴.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조용한 편의점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조용히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리고 뒷좌석에서는 품이 있는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오죠. 75살의 강태준, 태양그룹의 회장입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비서 김비서와 함께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와요. 그 순간 수빈의 노랫소리가 회장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온몸이 굳어지듯 서 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손에 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자주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예요. 수빈은 손님이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급히 노래를 멈춥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카운터 뒤로 들어가는 수빈이에요. 회장은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수빈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깨끗한 이목구비, 맑은 눈동자,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손녀. 당시 3살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 20살이라면 저 정도 나이일 거예요. 회장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생수 한 병과 김밥 하나를 집어 카운터로 가져갑니다. 수빈은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으며 계산을 해주죠. 4,500원입니다. 고맙네.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카드로 결제를 마친 회장은 물건을 받아들고도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해요. 손님 괜찮으세요? 수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편의점을 나섭니다. 차에 탄 회장은 창밖으로 여전히 청소를 계속하는 수빈을 바라봐요. 비서. 예, 회장님. 저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게. 이름, 나이, 출신, 가족관계. 모든 것을 말이야. 김 비서는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밤 회장은 다시 같은 시간에 편의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매일 밤 11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신사를 보며 수빈은 신기해합니다. 어르신 자주 오시네요. 응, 이 근처를 지나다니거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물건을 사고 나갑니다. 일주일 후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들고 회장을 찾아와요. 회장님, 박수빈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입니다. 정확히 20살이고 성북구 소재 사랑의 직 고아원 출신입니다. 회장의 손이 다시 한번 떨립니다. 20년 전 그 교통사고 때 실종된 아이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어느 금요일 밤 12시 수빈은 편의점 문을 잠그고 자취방으로 향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어요. 수빈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익숙한 지름길로 접어듭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지만 내일은 토요일이라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요.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걸으며 다음 주 과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더 어두워지죠. 평소와 다름없는 길이라 수빈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나요. 수빈은 이어폰을 빼며 걸음을 멈춥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기, 길 좀 비켜주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 없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죠. 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또 다른 남자 1명이 나타나 그녀의 퇴로를 막아요. 으악! 수빈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뛰쳐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재빨리 그녀를 에워싸고 그중 1명이 수빈의 입을 손으로 막아버려요.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낮게 깔린 목소리가 협박조로 말합니다. 수빈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저항하지만 3명의 남자를 당해낼 수 없어요. 남자들은 수빈을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갑니다. 수빈은 입이 막혀 제대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가죠.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당장 그 아이를 놓아. 카랑카랑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강태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골목 입구에 서 있어요. 회장은 매일 밤 수빈이 퇴근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김비서, 즉시. 회장의 명령에 김비서와 경호원 4명이 검은 양복을 입고 달려옵니다.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범인들에게 달려들어 수빈을 빼앗아 옵니다. 남자들은 저항하며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지만 훈련된 전문가들을 당해낼 수 없죠. 불과 1분도 안 되어 3명 모두 바닥에 제압당하고 팔이 뒤로 꺾여요. 수빈은 자유로워진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흐느낍니다.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수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무서웠지?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빈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려요. 누구세요? 왜 저를? 일단 병원부터 가자. 다친 데는 없니? 김비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압된 범인들을 인계합니다. 회장은 수빈을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해요. 병원에 도착한 수빈은 간단한 검진을 받고 다행히 외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다만 극심한 공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있어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죠. 회장은 수빈이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곁에서 기다립니다. 1시간쯤 지나 수빈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장을 바라봐요.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수빈의 물음에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나는 태양그룹의 강태준이라고 하네. 그리고 자네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 수빈은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에 눈이 커집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회장은 수빈과 단둘이 마주 앉아요. 나는 20년 전에 손녀를 잃었네. 교통사고로. 그 아이는 당시 3살이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편의점에서 자네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 그건 내 며느리, 그러니까 내 손녀의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거든. 수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네 나이가 정확히.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될 나이와 같아. 혹시 자네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수빈의 대답에 회장의 눈에 희망이 번뜩여요. DNA 검사를 해보지 않겠나? 만약 정말 자네가 내 손녀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네. 수빈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지만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강태준 회장은 서울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와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아듭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내 펼치는 회장이에요. 검사 결과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친자 확률 99.9%. 회장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려요. 손녀야. 정말 내 손녀가 맞았구나. 2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녀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낍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강남구 대치동 본가 저택으로 모든 가족을 긴급 소집합니다. 거실에는 회장의 아들 강민호 전무와 그의 아내 오현숙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들의 두 아들 준서와 준영도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죠.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잠시만 기다려보게. 회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시계를 바라봐요. 오후 3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집사가 문을 열자 수빈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서죠.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걸어옵니다. 얘가 누구야? 오현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회장은 수빈을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하고 가족들을 둘러봐요. 이 아이는 박수빈이라고 하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야.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아이지.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강민호와 오현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반문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확률로 내 친손녀가 맞아.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오현숙이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하더니 얼굴이 일그러져요. 하지만 아버님,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네. 사고 당시 어딘가로 옮겨져 신원 확인이 안 됐던 거야. 회장의 설명에 준서가 비웃듯 웃습니다. 고아원이요? 그런 애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입 조심해. DNA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어. 회장이 단호하게 손자를 제압합니다. 준영도 불편한 표정으로 수빈을 훑어봐요. 수빈은 이 모든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의 손녀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검사 결과가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현숙이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야죠. 상의? 내 손녀를 찾았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한가?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옵니다. 강민호가 아내를 제지하고 나서며 말해요. 아버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주지.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렸네. 수빈이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회장의 선언에 오현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준서와 준영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만을 드러내죠. 수빈은 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회장은 수빈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안내해요. 넓은 복도 끝에 있는 큰 방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아름다운 침실이 나타납니다. 이 방이 내 방이야. 필요한 건 뭐든 말하렴. 할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너는 내 손녀야. 당연히 최고의 것을 줘야지. 회장이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회장이 방을 나간 후 수빈은 창가에 서서 저택의 정원을 바라봅니다. 그 시각 1층 서재에서는 강민호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보, 이건 큰일이야. 저 애가 정말 아버님 손녀라면.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오현숙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 당장은 어쩔 수 없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강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하지만 저 애가 이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 수는 있겠죠. 오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합의에 도달해요. 수빈이 강가 저택에 들어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수빈은 다른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돌아와요. 대학 수업이 없는 날이면 집에 머물며 경영학 서적을 읽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죠. 어느 월요일 아침 수빈이 식당으로 내려가자 이미 가족들이 아침 식사 중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빈이 밝게 인사하지만 준서와 준영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현숙은 냉랭한 표정으로 수빈을 훑어본 뒤 집사에게 말합니다. 김 집사, 수빈 씨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늦게 오셨으니 알아서 드시겠죠. 수빈은 당황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식사 후 오현숙이 수빈을 거실로 부릅니다. 수빈 씨, 이 집에서 지낼 거면 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수빈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2층 복도 청소랑 화장실 청소 좀 해줘요. 집사들이 바쁘거든요. 오현숙의 말에 수빈은 잠시 놀라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빈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묵묵히 청소를 시작해요. 준서가 방에서 나오다 청소하는 수빈을 보고 비웃습니다. 역시 고아원 출신답네. 청소가 익숙해 보여. 수빈은 아무 대꾸 없이 계속 걸레질을 합니다. 준영도 형 옆에 서서 킥킥거리며 웃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회장이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빈이는 어디 있나? 회장이 집사에게 묻습니다. 2층에서 청소 중이십니다. 집사의 대답에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2층으로 올라가 수빈을 발견합니다. 수빈아, 뭐 하는 거니? 아, 할아버님. 사모님께서 청소를 부탁하셔서요. 수빈이 땀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지만 일단 아무 말 없이 수빈의 어깨를 토닥여줘요. 점심 먹으러 내려가자. 네, 할아버님. 그날 저녁 회장은 오현숙을 따로 불러 경고합니다. 며느리 수빈이는 내 손녀야. 집안일을 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네. 아버님, 오해이십니다. 수빈 씨가 심심해할까봐. 오현숙이 황급히 변명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게. 회장이 서재로 들어가자 오현숙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녀는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며칠 후 목요일 오후 거실에 전시된 고려시대 청자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오현숙이 비명을 지르며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이 급히 거실로 내려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요. 아버님, 이건 할머님 유품이셨잖아요. 오현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수빈 씨가 청소하던 걸 봤어요. 분명 그때 모든 시선이 수빈에게 쏠립니다. 수빈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근처도 안 갔어요. 거짓말. 내가 분명히 봤어요. 오현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민호도 아내 편을 듭니다. 수빈 씨, 실수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수빈의 눈에 억울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정말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김 비서를 부릅니다. 비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게. 예, 회장님. 김 비서가 경비실로 향합니다. 오현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져요. 30분 후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돌아옵니다. 회장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가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오현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가 일부러 도자기를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집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인가? 오현숙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아버님, 그게 제가 내 손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거지?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강민호가 황급히 아내를 감싸지만 소용없어요. 당장 수빈이에게 사과하게.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칩니다. 오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빈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과가 아닌 더 깊은 적이가 담겨 있어요. 회장은 수빈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갑니다. 힘들지?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할아버님.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수빈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요. 수빈아, 이제 내가 경영학을 제대로 배워야 할 때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가 진정한 후계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실력을 갖춰야 해. 회장의 진지한 눈빛에 수빈은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에겐 가능성이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보렴. 6개월이 흘러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빈은 회장의 지도 아래 경영학을 맹렬히 공부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도 저녁에는 회장의 서재에서 특별 수업을 받아요. 회계, 재무, 마케팅, 인사관리까지 다방면의 지식을 흡수하는 수빈이죠. 회장은 수빈의 학습 능력에 감탄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3월 첫째 주 회장은 수빈을 태양그룹 본사 인턴으로 입사시켜요. 오늘부터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해. 회장이 출근하는 수빈에게 말합니다. 수빈은 경영지원팀에 배치되어 기초 업무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에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수빈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상사들은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와 빠른 이해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한 달 후 팀장은 회장에게 수빈의 우수한 근무 태도를 보고합니다. 손녀분이 정말 똑똑하고 성실합니다. 벌써 실무 파악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이 소식은 강민호 부부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강민호는 전무실에서 아내와 긴급 통화를 합니다. 여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수빈이가 후계자가 될 거야.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만들어야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말이에요. 오현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5월 중순 태양그룹은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준비합니다. 강민호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어느 날 강민호가 수빈을 전무실로 부릅니다. 수빈 씨,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전무님. 수빈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강민호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수빈에게 건넵니다. 이게 중국 측과의 최종 계약서야.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목요일 계약식까지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빈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검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계약서의 복잡한 법률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목요일 오전 서울 장충동 호텔에서 성대한 계약식이 열립니다. 강태준 회장과 중국 측 대표가 참석하고 수빈도 실무진으로 자리해요. 계약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합니다.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중국 측 대표가 회장과 악수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법무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옵니다. 회장님, 중국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섭니다. 계약서의 핵심 조항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진행하면 회사가 3억 달러 손해를 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회장은 즉시 관련자들을 소집합니다. 강민호, 수빈, 법무팀장이 회장실에 모여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립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 책임자가 박수빈 인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강민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수빈 씨를 너무 믿었나 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했는데 저는 분명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합니다. 회장은 원본 서류를 요구하고 수빈이 검토했던 초안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빈이 받았던 서류와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요. 누군가 중간에 계약서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회장의 눈빛이 강민호에게 향합니다. 민호, 자네가 수빈이에게 건넨 서류 원본이 어디 있나? 그건 이미 폐기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강민호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너무 빨리 폐기한 것 아닌가? 회장이 날카롭게 추궁해요. 강민호는 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회장은 김 비서를 부릅니다. 비서, 전무실 출입 기록과 서류 출력 기록을 모두 조사하게. 예, 회장님. 김 비서가 즉시 움직입니다. 이틀 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강민호가 계약 전날 밤 전무실에서 계약서를 재출력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보안팀이 복구한 파일을 확인하니 불리한 조항이 그때 추가되었음이 명백했어요.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20명의 이사들이 본사 대회의실에 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대한 배임 행위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회장이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웁니다. 강민호가 조작한 파일, 출력 기록, 보안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어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립니다. 강민호 전무는 자신의 조카를 모함하기 위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사회의 결정을 묻겠습니다. 강민호 전무의 직위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회장이 거수를 요구합니다. 20명 중 18명이 손을 듭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즉시 해임됩니다.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갑니다. 수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동시에 착잡한 마음이 들어요.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수빈을 따로 부릅니다. 수빈아,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괜찮습니다, 할아버님.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수빈이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후계자임을 모두가 알게 될 거야. 회장이 수빈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날 저녁 오현숙은 집에서 짐을 싸며 울부짖습니다. 강민호 가족은 저택에서 쫓겨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어요. 강민호 가족이 저택을 떠난 지 한 달 후 태양그룹 본사에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5월의 따사로운 햇살이 본관 유리창을 통해 대회의실을 밝히고 있어요. 100여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석에 앉아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져요. 저는 박수빈 이사를 태양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주주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기자들은 분주히 메모를 적어요. 회장은 수빈을 단상으로 불러올립니다. 수빈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단상에 오릅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주주들을 바라봐요. 박수빈 이사는 제 친손녀이자 지난 1년간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인재입니다. 회장이 수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뛰어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퍼지기 시작해요. 수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섭니다. 부족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할아버님과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배우며 태양그룹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수빈을 에워쌉니다. 고아 출신에서 재벌 후계자가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이 차분하게 대답해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빈의 인터뷰는 다음 날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신데렐라 스토리, 21세기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져요. 재계와 대중은 수빈의 이야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냅니다. SNS에는 수빈을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한편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강민호 가족은 뉴스를 보며 착잡한 심정에 빠집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끝난 건가요? 준서가 무기력하게 묻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내가 잘못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오현숙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빈이를 인정했어야 했는데. 준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아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6개월이 흐른 11월, 수빈은 신규 친환경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투자 사업으로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예요. 수빈은 밤낮 없이 일하며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녀는 전국의 사업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을 파악해요. 임직원들은 수빈의 열정과 꼼꼼함에 감탄합니다. 박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못지 않으세요.
프로젝트 팀장이 감탄하며 말해요. 12월 초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공모가 발표됩니다. 수빈은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 제안서를 완성해요.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수빈은 당당하게 사업 계획을 설명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수빈의 치밀한 계획과 실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결과 발표일 태양그룹이 1등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축하합니다. 박 이사님. 직원들이 환호하며 수빈을 둘러쌉니다. 수빈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려요.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수빈을 회장실로 부릅니다. 잘했다, 수빈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님 덕분입니다.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회장은 수빈을 꼭 안아줍니다. 이제 이사회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할 거야. 다음 날 열린 이사회에서 수빈의 성과가 보고됩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치며 수빈을 칭찬해요. 박 이사의 리더십이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습니다. 이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집니다. 반대파로 알려졌던 이사들도 이제는 수빈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은 수빈과 단둘이 차를 마십니다. 수빈아, 이제 내가 진정한 내 후계자야. 할아버님. 수빈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힙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빈은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갑니다. 박동건 점주는 수빈을 반갑게 맞아줘요. 수빈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어. 대단하더라. 점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빈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휴게 공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점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수빈이 봉투를 건넵니다. 안에는 장학금 수표가 들어있어요. 이건 점주님 따님 대학 등록금이에요. 제가 도움받았으니 이제 제가 돕고 싶습니다. 박점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빈의 손을 잡습니다. 저녁에는 대학 친구 이정민을 만나요. 수빈아, 정말 믿기지 않아. 내가 재벌 후계자라니. 이정민이 신기해하며 말합니다. 민아, 너만은 변하지 않아서 고마워. 당연하지. 넌 여전히 내 친구니까. 두 사람은 대학로에서 저녁을 먹으며 옛 추억을 나눕니다. 한 달 후 크리스마스 이브, 수빈은 회사 자선 행사를 주관해요. 그녀가 자란 사랑의 집 고아원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행사입니다. 재단 이름은 희망의 씨앗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회장도 함께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할아버님, 제가 자란 곳입니다. 수빈이 회장에게 고아원을 소개해요. 아이들은 수빈을 보고 환호하며 달려옵니다. 수빈 언니. 수빈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선물을 나눠줍니다. 회장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져요. 수빈아, 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다 할아버님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수빈은 뜻밖의 방문객을 만납니다. 강민호와 오현숙, 그리고 준서와 준영이 거실에 서 있어요. 회장이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수빈 씨.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사죄합니다. 오현숙도 눈물을 흘리며 수빈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수빈은 23이 되었습니다. 봄날의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요. 수빈은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해 회사의 핵심 경영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종 사업 보고서와 계약서들이 정돈되어 쌓여 있어요. 수빈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임원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15% 초과 달성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하자 수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여요.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부는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수빈의 날카로운 지적에 임원들은 긴장하며 메모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빈은 회장실로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강태준 회장은 이제 78살이 되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 관심을 기울여요. 할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다. 내가 회사를 잘 이끌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구나. 회장이 수빈의 손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어요. 수빈은 회장에게 차를 따라드리며 최근 사업 현황을 보고합니다. 신규 바이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 내 손녀야. 판단이 정확해. 회장의 눈빛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회사 이야기를 나누다 창밖을 바라봐요. 수빈아, 이제 경영권 이양을 공식화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회장의 말에 수빈은 깜짝 놀랍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데.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었어. 이사회도 모두 내 편이고.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수빈은 감격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할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호가 태양그룹 본사를 방문합니다. 지난 2년간 그는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일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빈은 부회장실에서 강민호를 맞이합니다. 삼촌, 어서 오세요. 수빈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강민호는 훨씬 겸손해진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요. 수빈 씨, 아니 부회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준서와 준영이가 다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짓습니다. 이미 할아버님과 상의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다음 주부터 평사원으로 복귀하실 수 있어요.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다만 실력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수빈의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준서와 준영이 출근합니다. 두 사람은 영업부 평사원으로 배치되어 기초 업무부터 다시 시작해요. 형, 우리 정말 열심히 하자. 준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 이번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준서도 각오를 다집니다. 두 형제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일하며 성실함을 보여줘요. 동료들은 변화한 그들의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3개월 후 준서는 대형 계약을 따내며 우수 사원으로 선정돼요. 준영도 신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수빈은 두 사람의 성과 보고서를 보며 흐뭇해해요. 6월 어느 토요일 수빈은 희망의 씨앗재단 행사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20명의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수빈이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요. 학생들의 눈망울에 희망이 반짝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회장이 수빈에게 다가와요. 수빈아,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수빈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 모두 저택으로 오라고 했단다. 저녁 7시 강가 저택 대형 식당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수빈, 강민호 부부, 준서, 준영, 그리고 김비서까지 자리해요. 회장이 식탁 상석에 앉아 모두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돼요. 나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수빈이에게 정식으로 경영권을 이양할 것입니다. 회장의 선언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강민호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축하합니다. 수빈 부회장님. 오현숙도 진심 어린 미소로 박수를 보냅니다. 준서와 준영도 일어나 수빈에게 절을 합니다. 누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준서가 공손하게 말해요. 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태양그룹을 더 발전시켜요.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 가족의 화합과 태양그룹의 미래를 위하여.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히며 환호합니다. 식사 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강민호는 수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수빈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진정한 후계자임을 인정합니다. 오현숙도 수빈의 손을 잡아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수빈은 두 사람을 포옹하며 웃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식사 후 수빈과 회장은 정원을 산책합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요. 할아버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수빈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회장은 수빈의 어깨를 감싸며 밤하늘을 바라봐요. 아니야, 수빈아. 널 되찾은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어. 두 사람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할아버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 곁에 계셔야 해요. 그래, 내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회장이 수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저택 거실 창문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요. 그 안에서 강민호 가족이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냉랭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느껴져요. 수빈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회장과 수빈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봅니다. 할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수빈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떨립니다. 너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회장이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 멀리서 김비서가 차를 가지고 다가와요. 회장님, 수빈 부회장님, 차 식기 전에 드세요. 고맙네, 비서. 세 사람은 벤치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빈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수빈은 30살이 되었습니다. 봄날의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이제 이곳의 주인은 수빈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수빈은 검은색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벽면에는 태양그룹 회장 박수빈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어요. 지난 5년간 수빈의 리더십 아래 태양그룹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매출은 2배로 늘었고 해외 시장 점유율도 크게 확대됐죠. 무엇보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경영 대상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수빈은 서류를 검토하다 시계를 확인해요. 오전 10시 임원 회의 시간입니다. 수빈이 대회의실로 들어가자 모든 임원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수빈은 미소로 화답하며 상석에 자리합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강민호 전무와 준서 이사, 준영 과장도 앉아 있어요. 지난달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CFO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이어져요. 좋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수빈의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강민호가 다음 안건을 제시해요. 회장님, 동남아 신규 투자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지난 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다시 전무로 승진했어요. 그는 이제 수빈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보좌하고 있습니다. 준서도 이사로 승진해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어요. 베트남 시장 진출이 유망해 보입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준서의 보고를 들은 수빈은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준서는 준비한 자료로 명확하게 답변해요.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준서 이사가 현지법인장을 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서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빈은 명예회장실로 향합니다. 강태준 명예회장은 이제 8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매주 두세 번 회사에 나오며 수빈을 지켜보고 있어요. 할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좋으세요? 수빈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섭니다. 수빈이가 왔구나. 회의는 잘 끝났니? 명예회장이 반갑게 손녀를 맞이합니다. 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할아버님 덕분이에요. 수빈이 차를 따라 드립니다. 두 사람은 창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울 풍경을 바라봐요. 민호와 준서, 준영이도 정말 많이 변했더구나. 그들도 이제 훌륭한 경영인이 됐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 행복합니다. 수빈의 말에 명예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내가 이 가문의 자랑이야. 정말 잘 성장해줬어. 명예회장이 수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오후 3시 수빈은 희망의 씨앗재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해요. 지난 5년간 재단은 500명 이상의 청소년을 지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가득해요. 회장님, 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이 완료됐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보고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발했죠? 물론입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입니다. 수빈은 장학생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미소 짓습니다. 각 학생의 사연을 읽으며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회의가 끝난 후 수빈은 예전 일하던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 게 수빈의 습관이에요. 점주님, 안녕하세요. 박동건 점주는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가게를 들르곤 합니다. 수빈 회장, 오늘도 왔구나. 두 사람은 편의점 휴게 공간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요즘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다 잘 되고 있어요. 점주님 딸은 대학 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럼 내 덕분에 장학금 받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 박점주는 수빈을 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수빈은 편의점을 나섭니다. 저녁에는 대학 친구 이정민과 약속이 있어요. 강남 레스토랑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합니다. 수빈아, 오랜만이야. 민아, 정말 보고 싶었어. 이정민은 이제 건축가로 성공해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둘 다 정말 많이 변했지? 그래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식사 후 수빈은 혼자 한강변을 걷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지만 수빈의 마음은 따뜻해요. 지난 10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외로운 시절,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던 힘든 날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 운명이 바뀌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 수빈은 멈춰서서 한강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수빈이 하늘을 향해 속삭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지만 그 가곡을 통해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문득 수빈은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노래예요. 맑은 목소리가 한강변에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수빈을 바라봐요. 다음 날 일요일, 수빈은 강가 저택에서 온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다. 명예회장을 비롯해 강민호 부부, 준서, 준영, 그리고 김비서까지 모였어요. 오현숙이 직접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합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겠어요. 수빈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오현숙이 따뜻하게 웃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준영이 최근 약혼 소식을 알립니다. 축하해, 준영아.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합니다. 명예회장이 수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빈아,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할아버님, 아직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수빈이 수줍게 웃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중요하단다. 명예회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식사 후 수빈과 명예회장은 정원을 산책해요. 봄꽃이 만발한 정원이 화사하게 빛납니다. 할아버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수빈아. 내 안에 원래 있던 빛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행복한 침묵을 나눕니다. 저 멀리 저택에서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날 밤 수빈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요. 책상 위에는 내일 서명할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빈은 펜을 들고 회장 박수빈이라는 서명을 합니다. 매번 서명할 때마다 신기한 기분이 들어요. 고아원 소녀가 대기업 회장이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수빈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수빈은 서류를 정리하고 명예회장실로 향합니다. 불이 켜진 방에는 할아버지가 책을 읽고 계세요. 할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수빈이가 있어서 기다렸단다. 차 한잔 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할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아니야.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이지. 명예회장이 수빈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되었어. 정말 고맙구나. 저야말로요. 할아버님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껴안습니다. 오랜 포옹 끝에 명예회장이 수빈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 시대야, 수빈아. 마음껏 날아올라라.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네, 할아버님. 꼭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눠요.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창밖으로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수빈의 앞날을 축복하듯이요. 고아 소녀에서 재벌 총수가 된 수빈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이 축복받은 삶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수빈의 새로운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